자, 지난 시간에는 이 메모 추가 기능까지 만들었습니다. 메모 추가를 누르면은 페이지를 이동하는 것까지 만들었고요. 실제로 여기다 메모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죠, 현재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메모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이번 시간에 메모할 수 있도록 이 페이지를 꾸미는 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앱바와 이 텍스트 뷰를,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그 개체를 좀 배워가지고, 어떻게 선언할 수 있는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는 이제 스캐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폴드 이제 많이 사용해 보셨으니까 뭔지 대강 감이 잡히실 거고요. 위쪽 상단에 저희는 이 앱바를 추가해서 저장 버튼과 뭐 뒤로 가기 버튼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앱바를 하나 만든 다음에 앱바를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앱바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앱바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바디 쪽에다가는 저희가 이 로우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추가를 해 놓고 메모 추가 눌러보면은 이렇게 앱바가 만들어집니다. 앱바는 이 뒤로 가기 버튼이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앱바에다가 이제 기능을 몇 가지 또 추가를 할 건데요. 저장하기 기능과 그리고 메모 지우기 기능, 편집도 할 수 있도록 지우기 기능도 같이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액션즈라고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신 다음에 이 액션즈에다가는 아이콘 버튼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콘 버튼에다가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아이콘이랑 눌렀을 때 뭘 추가할지 뭐 이런 정보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콘 온프레스드. 그래서 함수는 일단 비워두고요. 아이콘만 먼저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트 아이콘, 아이콘즈, 딜리트. 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 놓으면은 메모 추가를 눌렀을 때 삭제 버튼이 추가가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여러 개를 추가하고 싶으면 이게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추가하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컴마를 먼저 찍고 밑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다가는 뭘로 할까요? 세이브 버튼으로 할게요. 세이브 버튼. 그래서 세이브 버튼 눌러주면은 메모 추가 눌렀을 때 저장 버튼도 나옵니다. 이게 버튼이라서 이렇게 그 모션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저처럼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메모해둔 내용이 있으면은 이렇게 바로 확인해서 쓸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다 기억하는 게 무리다 싶으시면은 키워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스캐폴드 앱바라는 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스캐폴드 앱바라는 걸 이렇게 찾아봤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앱바 클래스라는 걸 다트 API라고 써있죠. 들어가시면은 이 스캐폴드 앱바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면 되는지 이런 요령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타이틀이라든지 액션즈, 뭐 플렉서블 스페이스, 버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앱바를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열심히 디테일하게 이 DOC 쪽에 이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다른 타인이 만든 블로그니까 이런 거는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다트 API 이런 그 도큐먼트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손쉽게 추가가 끝나고요. 자, 이번에는 그 텍스트 필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전에 여러분 텍스트는 많이 추가를 해보셨을 건데 이 텍스트 필드는 아마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우에다가 children 위젯을 추가해서 여러 개를 넣을 거예요. 위에는 이제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을 넣을 거고 아래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이 메모의 제목과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제목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라고만 쓰시면 안 되고 텍스트 필드라고 적어 주시면은 이 텍스트 필드에 대한 정보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필드를 총 2개 넣을 거고요. 이렇게 2개 넣게 되면은 따닥따닥 붙어서 생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중간에 이제 패딩을 이따가 보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필드의 사용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런 검색을 통해서 아실 수가 네, 텍스트 필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Material, Library, Data API가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요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 요 코드를 쳐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샘플 코드도 한번 실행해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 패스워드 한번 똑같이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구현을 하고 텍스트 필드 일단은 하나 지어 놓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될 건데, 이거는 이제 스택이 되는 그런 페이지라서 이렇게 메모 추가를 다시 해보면은 지금 여기에는 안 뜨는 게 아마 좀 위에 가려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저장을 하면은 뭐 저장했을 때 에러는 없으니까 에러는 없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방금 착각을 하나 해서 이게 로우가 아니고 로우가 아니고 아래로 쓰는 거니까 컬럼이 맞아요. 네, 지금 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틀리게 썼는데 컬럼이 맞습니다. 컬럼으로 하면은 이 패스워드가 잘 뜨죠. 그러니까 아까 본 화면처럼 뜨는 건데 클릭을 하면 밑에 키보드도 자동 올라오고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암호화 처리되는 거 있죠. 그냥 이게 그냥 우리가 뭐 볼 수 없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이게 볼 수 없게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구간에는 이런 거는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그 텍스트를 그냥 입력을 하는 거니까 이 obscure 텍스트 요거를 이 주석 처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글자가 더 이상 이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제목을 저희가 제목을 넣을 거니까 제목을 넣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이렇게 세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메모 추가 누르면은 저장을 안 했네요. 메모 추가 누르면 제목을 적어주세요 하고 나오고요. 이게 이제 레이블 텍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적고 이렇게 좀 있으면은 밑에 위에 또 레이블이 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레이블 텍스트보다는 힌트 텍스트가 좀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거든요. 힌트 텍스트. 왜냐면 이게 이제 힌트, 뭘 적어줘야 될지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줄 수 있게 레이블 텍스트랑 힌트 텍스트가 약간 좀 혼란이 있으실 수 있는데 레이블 텍스트는 이렇게 글을 적어 놓고 딴 데 가면은 위에 이렇게 레이블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블에다가는 일반적으로 뭐 다른 내용을 좀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는 저희는 일단 제목을 적어주세요를 쓸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적어주고 자, 여기까지 적었다라면 이번에는 네.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 박스는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박스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더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제목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따로 뜨게 되고요. 이렇게 저는 요 상태가 좀 더 깔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보여주면 좋고 옆에 보면 너무 이게 여백 없이 이게 붙어 있고 요런 위에도 좀 여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패딩을 주기 위해서 바디 전체를 이 패딩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으로 묶고 여기에서 패딩으로 묶어서 패딩에 엣지 insert all이라고 해서 10으로 주도록 하고요. 안에 이제 또 들어가는 차일드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차일드에다가 이 컬럼을 밑에 작성했던 컬럼을 이 안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캐폴드 컬럼까지만 이렇게 복제하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은 다음에 포맷 한번 맞춰줄게요. 리포맷 코드 위드 달트 포맷 코드 한번 맞춰주고 저장을 하면은 양쪽에 이게 살짝 떨어진 게 보이세요? 한 20 정도 줘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떨어져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목을 적어주세요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밑에다가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할 건데 여기다가는 메모의 내용을 적어주세요. 메모의 내용을 적어주세요. 위에서는 메모의 제목을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은 이것도 조금 떨어져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다가 이 텍스트 필드 사이에다가 패딩을 또 하나 적절하게 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라인을 좀 맞출게요. 자, 이렇게 패딩을 넣고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
그럼 이렇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나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다가 이제 제목을 적은 란이 보면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제목을 적는 란을 좀 키워주도록 할게요. 제목을 적는 란을 키우는 방법은 저는 미리 좀 찾아놨는데 스타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스타일 텍스트에다 스타일 넣으신 적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스타일 관련된 것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마라고 빠졌네요. 저장하면은 이렇게 메모에 제목을 넣어주세요가 굉장히 커지는 거 볼 수가 있고,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폰트 웨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폰트 웨이트라는 걸 쓰시면은 이 폰트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이 일반 굵기라고 하고요, 500부터가 조금 더 조금씩 굵어지는 굵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메모의 굵기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제목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이렇게 쭉 적어 보시면 좀 특이점을 여러분들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글씨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글을 적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일부러 구현하는 앱도 있지만, 제가 이제 내용이 많아지면은 밑에 공간에 여백이 있는데도 밑으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밑으로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걸 이제 내리는 방법은 이 텍스트 필드의 속성을 조절하면 됩니다.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면, 이 키보드 타입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 타입이라는 애를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처음 했을 때는 이 키보드 타입이 사실 요 밑으로 약간 확장하는 거랑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저도 이거를 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인풋 타입에서 이제 뭘 조절해 주면 되냐면, 멀티 라인을 쓰겠다고 이렇게 세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맥스 라인의 개수도 이렇게 정해줘야 돼요. 만약에 맥스 라인 개수를 정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그 한 줄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맥스 라인의 개수를 제가 없음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4줄이 나오고요, 3줄로 하면 3줄까지만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조절할 수 있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널로 해서 제한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좀 지우고, 여기가 이제 메모의 제목이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글은 안 쳐져요. 여기 키보드에 한글이 없어가지고 메모를 시작합니다 라고 아무데나 적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꾹 누르면 붙여넣기 나오거든요. 페이스트. 그리고 밑에는 내용입니다 라고 쳐서 내용에다가 페이스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속성을 주기 위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적용해 주면은 내용입니다를 이제 여러 번 썼을 때, 여러 번 써볼게요. 한번. 복사가 잘 안돼요. 카피. 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붙여넣기. 이렇게 내용을 잔뜩 넣을 수가 있죠. 그럼 밑으로 이렇게 내용이 내려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 훨씬 더 편리한 그런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저장하고 뭐 지우기 버튼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기능을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SQLI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장했을 때 실제로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요 내용, 우리가 메모한 내용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불러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다음 시간 익히고 나면은 그때 이 저장하기 버튼에 대한 기능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 메모 에디트 창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좀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